요즘 정치권의 세대론이 화두죠. 한쪽에선 청년 민심 잡느라 바쁘고 또 다른 쪽에선 청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S가 세대 인식 집중 조사를 했는데 청년 세대와 50대만 집중해서 이들의 사회 인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사기획장 송영국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보통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조사라고요, 이게? 네, 보통 언론사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긴급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사 결과 시작해서 한 2, 3일 정도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질문에 응답의 몇 %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문항 설계, 조사, 결과 분석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문적인 사회 심리 조사 그리고 인식 조사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사회 조사 권위자들이 모여서 문항 설계 회의만 20일 정도 걸렸고요. 보통의 여론 조사는 이 성인 남녀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니까 한 연령대의 응답자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의 인식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조사 대상 연령대에만 딱 집중을 해서 청년 600명 그리고 50대 600명 이렇게 총 1,200명의 응답을 받아서 보다 이 우리가 파악을 원하는 세대의 인식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우선 50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도덕적 확신 지수가 50대에게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난민 정책이라든지 뭐 환경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문을 진행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받아서 이걸 점수로 환산해서 지수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0.1점만 높아도 차이가 큰 것인데 청년층과 차이가 0.4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고 다음 결과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의견대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덕적 확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상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는 거죠. 나의 입장은 옳아. 그 얘기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옳지 않아. 가로축은 이제 능력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파악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이제 따뜻하냐 차갑냐를 이제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 50대를 이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대, 30대 여성이 50대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20대, 30대 남성의 가장 50대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50대가 당연히 나는 능력 있고 따뜻하다 이렇게 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20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저렇게 보통 이렇게 세대 묶어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나요? 예,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고요. 뭐 좀 말씀드린 거 좀 첨언을 하자면 20대는 본인들을 차갑고 능력이 없다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본인들이 본 20대. 본인들이 보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뭐 세대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뭐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해서 방식이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함께 경험하고 이를 집단의 경험, 집단 기억으로 쌓아가고 이런 인식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시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그 사람들이 일생에 걸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감수성, 정치적 태도 이것을 상당 부분 많이 규정을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안보와 관련된 의식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대한 그 인식, 이데올로기적인 태도에 있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효과를 낳고요.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상당히 그 파워풀한 절대적 경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혹은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세대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
50대 세대는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어떤 영향을 주고 뭐 할 텐데 사실 5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에 있던 간에 지금 주요한 포스트들에 많이들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본인들의 잠재된 의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세대에도 또 영향을 주고 그러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연령대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뭐 모든 사회에 있어서 50대가 거의 그 주요 이제 상위층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이제 50대가 지금 주요 요직에 특히 많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연령대 이전의 연령대가 50대였을 때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내 100대 기업의 이사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 60년대생은 30대 나이부터 일찌감치 기업의 고위직에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절대적인 7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70년대생이 50대 나이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10% 이 밖에 안 돼요. 50대 지금 50대 분들이 30대였을 시절에 그때 시점을 조금 웃도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60년대생은 일찍 이제 요직에 올라가서 아래 세대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국회를 보겠습니다. 국회 그래프 보시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60년대생이 174석, 전체의 58%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50대 연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았던 경우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보시면 비서실 실장과 각 수석 10명 중에 8명이 6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정관 재개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고요. 그 주요 뭐 공공기관, 권력기관, 뭐 대기업들 이런 기관들이 뭐 비슷한 사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50대가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젊은 세대가 특히나 이 50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대들이 지금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50대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의사소통의 벽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가 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대는 겉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실제로 권위적이다. 이 물음에 청년 7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50대도 50대도 스스로가 그렇게 네. 답을 한 비율이 70% 넘었고요. 음. 다음 표 보시면 좀 더 들어가서 50대 중에서도 민주화 세대 이제 그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세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긍정적으로 50대 청년 모두 80%에 이르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음 표 보시면 586 세대는 현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다. 이 질문에도 50대와 청년 모두 비슷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586 세대 위선적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청년의 과반수 57% 정도가 그렇다고 답했고 50대의 경우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586 세대 성평등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시대에 뒤처져 있다. 여기에 청년은 7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청년 세대가 이 50대 혹은 586 세대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윗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50대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뭐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 심지어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굉장히 서열을 중시하고 위계를 중시하고 조직에서 수평적인 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들하고 아랫세대들이 장벽을 느끼고 있다. 이런 그래서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좀 속도가 늦다. 이런 기류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세대론 얘기 나오면서 뭐 기존의 586 세대 내로남불 심하다. 이제 그만 좀 비켜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난 이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청년 대책 내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도 그 이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인식 차이가 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청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일시적인, 일회적인 그냥 선심성 정책, 정작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뿐인 정책 이런 것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털어놨고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에 이전에 없던 정도의 그리고 이전에 없던 다양한 형태의 기회 불평등, 과정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들을 심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기성세대와의 인식 차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를 주거의 문제, 어떤 빈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청년 복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자꾸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특히 이 정치권에서 청년 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뭐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한테 등을 돌리는 그런 기류도 많이 보이는데 네. 이런 인식을 알아보니까 현상으로서는 기성세대와의 인식 차이가 엄청 뭐 크다든지 또 청년 내부에 또 계층 간, 뭐 성별 간 이런 인식 차이가 많이 부각돼서 보이게 되는데 이 차이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세대 갈등이 부각된다든지 뭐 세대 내 성별 갈등이 부각된다든지 여기에만 이게 이 논의가 되면서 정작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런 인식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청년을 어떤 대상화해서 뭐 혜택 대상, 뭐 시혜를 베풀 대상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속에서 뭐 청년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청년 세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세대 간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논의가 이 자리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형국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